자, 교재 보면 일단 사회계약설이라는 제목에다 밑줄을 쳐두시고, 자,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얘는 뭐야? 만만투. 내버려 두면은 막 투쟁 상태고, 얘는 자연 상태가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 자연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자연 상태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개인의 생명, 재산, 그 다음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홉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생명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로크는 탐욕적인 자들이 나타나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설은 다 있지만 개인의 그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좀 더 잘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자유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강조하고 있는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홉스 안으로 들어갈게요. 밑줄 칠 부분 쫙쫙 치고 넘어갑니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용어들만 밑줄을 치겠습니다. 홉스 들어가면요. 자, 기억의 뒷부분 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 부분 만만투라고 표현했었죠. 그 부분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억의 가장 뒷부분 보면 절대 군주, 그다음에 군주 주권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 자,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그 니은에 보시면 완전히 양도함에 가로 열고 전부 양도설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했던 기본권은 뭐냐? 자기 보존의 욕구 또는 생명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로크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억에 보면 탐욕적인 사람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니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저항권 행사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바로 윗줄에 보면은 입헌 군주라고 하는 사람이 입헌 헌법을 세워놓고 군주는 그죠? 헌법에 따라서 그죠? 통치를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군주. 그래서 군주의 주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론 밑줄 쳐놓으시고요.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는데 뭐라고? 일부 양도설 또는 간접민주정치. 일부 양도설 점 찍고 간접민주정치. 이렇게 좀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루소 보시면요. 자, 루소는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일반 의사입니다. 자, 일반 의사에 입각한 일반 의사라는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민주권론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양도 불가설 밑줄 치고 간접이 아니라 직접민주정치 밑줄 쳐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홉스, 로크, 루소에서 용어들의 의미들을 설명했던 의미들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방송 수업이 좋은 건 뭐예요? 이해를 못하면 다시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특히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요. 나오지도 않고요. 볼 필요도 없고요. 사회과 전체에서 나올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의 기능인데요. 자, 국가의 기능 1차적 기능, 2차적 기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 집단의 차이점. 요거는 사회 문화랑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래서 집단의 성립 요건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는 집단이라고 한다. 국가도 집단이냐? 네, 집단이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체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데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우선 이 구분 밑에 있는 지속성, 가입과 탈퇴의 자유, 그다음에 포괄성, 강제성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가는 지속적이죠. 내가 죽는다고 해서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속적이고 구성원이 달라진다고 해서 국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소린 거고요. 물론 국가가 때에 따라서는 망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그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자유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괄성 그죠? 어떤 집단은 그 집단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하지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다 관정을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 그다음에 행위 규제나 이런 것들이 미치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는 그죠? 법을 통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동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만 좀 파악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국가라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정치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뭔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스토리라는 사람이 표현했던 이 정치란
사실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한나라당, 그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 뭐 이런 집단만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만 뭐 정치하면 골 아픈 거 뭐 이런 것만 떠오르지만 실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이건 이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뭐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걸 정치라고 한다라고 이스턴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표현할 수, 우리가 이게 찾아봐야 되는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가 도대체 뭐냐? 요거 하나. 그죠? 권위적,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자, 간단히 표현하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너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어떤 뭐 가치로운 것, 뭐예요? 우리가 흔히 갖고 싶어. 부, 권력,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를 국가가 뭐 어떻게 권위적으로 배분해. 이 권위가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집에서 아버지가 권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 복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묵적 복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어떤 정치하는 집단이 있죠. 그죠? 그 집단을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어요. 우리가 지지와 동의를 줘서 걔들이 일정한 권력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권력은 권위적인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뭐 쿠데타나 반역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다면 그런 건 권위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바로 이스턴인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스턴에서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 이걸 정치라고 한다. 자,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이제 정치라는 개념을 좀 작은 집단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집 내에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한다고 사인 한번 한 적은 없지만 자발적인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권위가 너무 나를 누르고 억압할 때는 아버지한테 가끔 아버지 이러면서, 그죠? 뭔가 이게 저항을 할 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선생님이 좀 웃으라고 한 소리지만 이 정치라는 개념이 국가라는 큰 틀 안에서 있는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좀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회사 집단, 군대 집단, 뭐 이렇게 작은 집단 안에서도 이 정치가 있죠. 어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 복종을 통해 가지고요. 그죠? 자, 그런 형태도 우리가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가지고 가시면, 하나는 광의의 정치, 또 하나는 협의의 정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재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의 의미 보시면요. 전통적 의미, 현대적 의미. 여러분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옛날에는 전통적인 규범적인 활동이고 권력을 투쟁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정치다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 갈등을 좀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하더라. 그 중에서 이스턴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과정을 정치라고 정의했네요. 자, 그러고 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정치를 보는 관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 부분보다 이게 더 중요하죠. 우선 정치는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가 현상설에 가로 열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협의의 정치, 좁은 의미의 정치. 됐나요?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에 뭐라고? 광의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이런 표현인 겁니다. 협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권력을 작용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활동,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치, 뭔지 알죠? 자, 그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현상은 뭐야? 국가 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태만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협의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어떤 집단이나 어떤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정치라는 것이 그 내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광의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국가 현상설, 밑에는 집단 현상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선 국가 현상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치는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 오케이? 자, 두 번째 집단 현상설 볼게요.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가도 다른 사회 집단과 유사하다. 그렇죠? 모든 집단에는 다 정치적인 작용이 있어. 우리 집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회사에서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집단에서 다 나타나는 게 정치인데, 그게 따로 떨어져서 국가에서 또 하는 것도 또 정치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현상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의 성격 한번 읽어보시고 양면성, 권력성, 민주정치의 본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정치의 다의적 기능. 자, 근대 이전의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에서 정치의 기능이 뭔가 다의적 기능이라고 해서 정치의 기능이 다양하고 폭넓어지고 확대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어떤 정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역시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교육이나 계몽을 통해서 의식이 깨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 그다음에 정치판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정치 체계에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그런 과정, 이런 과정들이 다 좀 더 폭넓어지고 확대되어 가고 있더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